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 행보가 점점 노골적이고 일사불란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과서까지 개입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 행보의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한중일 관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이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식민지배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먼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 민주당의 오카다 의원이 2번 물어봤거든요. 네. 2번 다 부정했습니다. 네네. 거기까지는 언급을 안 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를 부정하기에는 일본 외교의 부담이 너무나 크거든요. 네. 그건 유지를 하되 본인이 내심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놔두는 거군요. 겁니다. 예. 네. 실제로 이제 2012년 9월 달에 이제 자민당의 총재 선거할 때 네. 고노다마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고 네네. 작년에는 이제 4월 달에 위안 이런 그 강제성 또는 이제 침략의 문제에 대해서 정의는 각 국마다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양쪽 다 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으로 분명하게 노선을 정하기보다는 양쪽 다 이렇게 좀 걸쳐놓고 맞습니다. 있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요즘 일본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이런 망언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일단 먼저 정리를 저희가 한번 해보고 네. 어떤 망언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 아베 총리가 위안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 유엔 권고를 무시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일본의 생각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사실 오인을 기반한 일방적인 것이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카노 마사시 참여원은 지금도 한국 여성 5만 명이 성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다며 이 위안부를 성매매와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뭐 앞서 NHK 회장이 위안부 관련 발언을 감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망언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거든요. 네네. 거기는 이제 전쟁, 침략, 성차별, 식민지 그런 그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응축돼 있습니다. 예. 그런 치부를 국제사회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일본은 이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관리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이 문제가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이제 그 단계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예를 들어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그 결의를 통과했을 때는 네. 노코멘트를 일관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글렌델의 소녀상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네네. 일본 정부에서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적극적이면서 강경하게.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우익들의 좀 선명성 경쟁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발언을 지금 던지고 있는 쪽은 일본 유신 의원들입니다. 네네. 작년 5월 달에 하시모토 당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명의 국회의원들, 지금 나카노도 지금 일본 유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의식의 우익 정당인데 이런 그 과거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민당하고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약간 일본 국내 정치적인 측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왜곡된 측면에서 조금 더 일본 내에서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네. 위안부 증언을 해주실 분들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이제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5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이제 그 신고가 되신 분이 237명 가운데 네. 55명 살아 계십니다. 예. 그리고 평균 연령도 지금 88세시고요. 그렇죠. 상당히 고령화돼 뭐 이제 있죠. 고령화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한국 정부에서 2차례 걸쳐 가지고 위로금을 지급했고 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2차례 걸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이것은 전부 다 해결된 문제라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걸 이제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개선될 부분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외교통상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네. 그리고 이제 정시대 대책협의회 이런 각자 이제 그런 각 단체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그 쟁점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상호 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앙글렘 그런 만화제 같은 경우에도. 네. 그래서 사전에 프랑스에서 열린 만화제, 맞습니다. 국제 네. 만화제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사전에 외교통상부나 여성가족부가 약간 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국제 이슈화시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않나 뭔가가 생각이 각지에서 듭니다. 이렇게 뭔가 활동들을 하긴 하는데 이게 체계적이지가 않고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런 약간의 걸 공동의 그런 좀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위안부 문제도 위안부 문제지만 독도도 지금 계속해서 걸고 네. 넘어지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는 학습 그 개정서 설명서에 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실기도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또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해설서인데요. 네. 2008년부터 일본 정부가 지금 그 해설서에 그걸 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지리, 정치경제, 역사, 세계사 이렇게 싣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걸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20년, 30년 뒤에 잘못 교육받은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독도가 자기 영토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상당히 높아지죠, 예. 그러면. 예. 그런데 해설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는 이제 교실 현장에서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본의 교과서 검정 제도가 있는데 네. 반드시 이 항목을 실어야 됩니다. 그걸 실어야 교과서 검정에서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말이 해설서지 실제로는 역사 교육에 또는 영토 교육에 거의 알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일본 시민단체에서도 말하자면 일본이 원래 1982년에 여러 가지 교과서 파동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일본 스스로가 중국이라든지 한국을 배려한다는 주변국 배려 조항을 설정을 했거든요. 아, 네. 자기들이 스스로 약속한 겁니다. 지금 그걸 깨트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애국심 같은 것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애국심은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것이지 네. 그것을 무슨 조항에 명문화시켜가지고 강제할 게 아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다. 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일본 국내에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한간의 여론조사에 보면 일본 국민들 안에서도 독도가 일본 네. 땅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많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네. 이렇게 교육에 열을 쏟다 보면은 지금 당장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자라나는 세대들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 때문에 일본이 더욱더 교육 과정에 좀 더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일본의 정치가 영토, 영해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일반 국민들은 예를 들면 한 10여 년 전에는 독도 문제에 대해 잘 몰랐고 지금도 아마 인지도가 한 5할, 6할 정도 됩니다. 네.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영토, 영해 문제를 특히 이제 우파적인 정치가들이 예.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는 하나의 결집 수단으로서 굉장히 쟁점하기 쉬운 거거든요. 네네. 더구나 이제 최근에 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이 예. 둘러싸고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욱더 활용하면서 일본 국내의 어떤 우파 내셔널리즘을 높이려는 네. 그런 방책으로서 자꾸 악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유감입니다. 그 방금 생카쿠 열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교육 개정에 생카쿠 열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중일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앞으로의 중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은 상당히 지금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아베가 아마 8월 달에 야스쿠니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아마 정상회담은 앞으로 없을 가능성이 있다. 중일 간의 중일 간의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는 지금 중국 대사 30개국에서 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하는 그릇이 다 실었습니다. 그만큼이 지금 중일 간의 어떤 외교 갈등이라는 것이 거의 외교 전쟁이 가까울 정도로 국제 무대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국 내부의 사정을 본다면 후진타오 주석보다는 시진핑 주석이 약간 대일 강경파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권이 상당히 좀 안정되는 추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확실하게 일본 측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 중국 내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뭐 한중일 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도 네. 사실 뭐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방관자적인 입장일 수밖에 입장을 지금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에 순방을 하는데 아시아 지역 가운데 일본을 빼고 순방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일본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예. 일인데요. 그러니까 캐리 국무장관이 오셔가지고 한국, 중국을 방문할 때 당연히 북한 핵 문제라든지 네. 또는 육자회담 문제가 논의가 될 텐데 일본이 거기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일본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동북아에 있어서 갈등 유발자가 좀 일본이다. 이거 상당히 트러블 메이커 아니냐. 네. 야스쿠니라든지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로서는 미국으로 봐서는 이건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거든요. 이걸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를 자꾸 일본이 건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을 때
주일 미국 대사하고 그다음에 미 국무부에서 똑같이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상당히 미일 동맹하에서 전례 없이 강경한 미국 측의 코멘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일본으로서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오바마 대통령 순방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아마 한국 외교부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4월 달에 아시아를 방문하는데 지금 일정상으로는 네.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북한 핵 문제 또 핵실험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지금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측 말만 듣는다는 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아. 반드시 한국에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교부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지한파 이런 마이클 그린이라든지 빅터 차 이런 전문가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반드시 들러야 된다라고 자꾸 지금 그 신문에다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지금 한일 관계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니냐라는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그 남아있는 일정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당장 다음 달에 다케시마의 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2월 22일이죠. 다케시마의 날이고요.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초등 교과서 검정 발표가 있습니다. 또 4, 5월에는 외교청서 발표, 그리고 7, 8월에는 방위백서 발표가 있는데요. 이런 그 갈등 요소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 더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닐까요? 좀 약간 쉽지 않은데 전망이 어둡습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우선 당장 위안부 문제하고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사과를 하고 예.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위안부 문제는 특히 한일 간의 쟁점인데 거의 한 20년간 지금 끌어왔습니다. 네. 근데 한국이 수차례 요구를 했고 1000번 넘게 여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된 대응을. 예. 더구나 독도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식의 네. 주민국과 갈등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라서 한국이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 미국이나 또는 중국, 한국의 여러 가지 압력을 받아가지고 내부 변화가 있기 전에는 네. 한국에서 먼저 손을 내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4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순방하기까지 반드시 한국,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카드를 내도록 지금 미국에서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이 얼마나 반영이 돼가지고 일본 내부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네. 우선은 바람직한 일이죠. 기대할 만한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본의 우경화 행보 그리고 앞으로의 한중일 관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